사람이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은 뭡니까? 재성과 관성. 이 두 가지를 음양으로 치면은, 자, 여기는 관성은 카리스마, 깐깐한 것, 재성은 순한 것, 이렇게 문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강과 유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왜? 재성은 실리적이기 때문에 순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등치가 커도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온순한 기질을 실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관성은 카리스마를 가져오죠. 바로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강과 유. 이것이 뭡니까? 인간이 최초에 인식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비겁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재성과 관성은 양과 음입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의 절대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음과 양 혹은 양과 음입니다. 왜? 최초에 뭔가 보이는 하나, 재관이 하나지만 하나가 음양으로 보인다. 우리는 주역에 듣든 뭐가 동양사상 얘기할 때 무극이 태극에서 양이가 봤을 때 음양으로 변하니 사상으로 변하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갑니다. 하늘의 뜻, 우주의 법칙, 자신도 잘 모르는 우주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갑니다. 더운 기운, 찬 기운. 물론 모든 부분 나름대로 이치를 가지고 일리는 있지만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죠. 자, 그리고 해필이면 그 음양이 또한 왜 사상으로 구분이 되는지 5로 될 수도 있고 6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있지 않고 당연히 음양은 사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궤까지가 나옵니다. 주역에서 8궤. 즉 8궤로서 주어진 이미지, 고정된 이미지의 상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고 변화로서 나온 것으로 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사상이 8궤까지 나오는 과정들,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다시 본다라면은 재성과 관성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음양 이의 시각. 그리고 다시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은 바로 뭡니까? 식상성과 인성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생극재화, 이 네 가지. 즉 사람들이 최초에, 즉 오행의 하나로서 딱 상대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오행의 하나가 나가 돼서 나머지 넷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시각. 그럼 제일 먼저 보면은 둘만 보이죠. 음양에 둘이 보이다가 좀 자세히 보면 넷이 되는 시각. 이것이 바로 사상인 겁니다. 다른 게 사상이 아니고 관찰자의 시각인 것이죠. 바로 사상이 되고 이것을 음양으로 분류한 것, 그것이 바로 8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오행을 얘기합니다. 오행과, 정확히 치면 오행과 사행이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오행과 사행. 그런데 엄밀히 친다라면은 오행은 완전원, 절대 완전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5개로서 돌아가는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를 치면 이건 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치면 그냥 하나의 상 개념이죠. 상.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행보다는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될 것인 거고 이 상을 음양으로 분류한 것이 팔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팔상. 이 팔상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8궤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 이상으로 또 나누지 않죠. 왜? 음양에서 10간까지가 다기 때문에. 그래서 16상이 존재하지 않고 16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만 존재하는 것이지. 왜 8이라는 이유가 나오는지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형체를 갖춘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구분을 진다고 칠 때 바로 8개, 8의 단위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10개가 8개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10개로 보이진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형체를 가진 어떤 사물은 반드시 8의 단위로 보이게 돼 있지 5나 10의 단위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의 단위로 보이는 것 자체는 바로 10이로서 10의 요인을 가지고 8로 보이고 5의 요인을 가지고 4로 보이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오행과 사행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행과 사상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 개념을 가지고 치면은 4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5가지가 있는 건데 이 4가지 플러스 1가지가 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행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오행과 사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과 비견겁제의 특성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 비견겁제에서 바라볼 때 재성과 관성, 음양이 둘이 보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중간자입니다. 나는 중간자죠. 양, 중.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음양의 2의 시각으로 보이고 그 다음 중간자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중간자의 시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행이 각각 5단계로 운동을 행해줄 때는 토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상대적 개념이 들어가서 오행 중에 하나가 관찰자 시점이 되면 토는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자가 없게 되고 중간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히려 재물이라는 현실의 개념을 두면서 현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음양의 2가 있고 내가 중간자로서 이 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양이 아니라 이 중간자인 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중간자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양쪽의 중간자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최고 장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그 말단의 그 권력을 집행하고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기관의 장보다는 거기는 비서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봐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 비견겁제라는 겁니다. 비견겁제, 여러분 이 비견겁제가 바로 서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부르고 이걸 인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비겁에서 비자만 써놓을게요. 여기 식상에서 식자만 써있고 여기는 재성, 재만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관성 이렇게 움직이다 칠 때 시작, 완전원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 완전원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비견겁제가 완전원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원 고리가 제대로 가는 것, 즉 재성과 관성, 비견겁제가 바라보는 것은 재성과 관성을 바라보고 실제 재성과 관성을 많이 닮아가지만 그리고 재성을 추구해 갑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 재성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잘 보십시오.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로 서야 됩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비견겁제가 바로 서야지만, 즉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바로 서야지만이 첫째 오행원이 정확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이 정확한 것, 바로 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서고 그 다음 첫 번째 하는 것, 즉 내가 비견겁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출발이 되고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애의 과정이다가 그 다음에 식상계절은 뭡니까? 이제 뭔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에서 본다면 어린애, 청소년기, 그리고 중전기, 장년기, 노년기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린애 때 건강하고 적절한 교육과 적절한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적절한 사고, 적절한 고정관념이 갖춰져야 되고 이 적절한 관념과 사고와 건강의 틀로 인해서 적절한 학문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는 뭔가를 정확히 학문적으로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배우는 개념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식상은 뭔가 제대로 체득하고 배워가는 개념인 겁니다. 비견겁제와 식상, 목과 화의 개념이 바로 서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서야지만이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제대로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을 바꾸면은요.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간다고 돈을 버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뭔가를 추구해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항상 양보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찬사를 받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재물, 돈을 진정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재물을 직접 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비견겁제 내 근본을 바로 세우고 식상성, 이제 막 지식, 이건 지식이 아닙니까? 지식. 아는 것, 지식, 꿈과 이상, 건강 내지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지식 이 두 가지가 바로 서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즉 목과 화의 개념이 정확히 정의가 되면은 싫어도 금수목, 비겁과 식상이 정의가 정확히 되면은 재성과 관성, 인성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 패턴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 아니 굳이 재성만 따진데 꼭 이걸 다 돌려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보십시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원이
한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존재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주학이나 모든 동양학의 근본이 되는 원리 속에 있는 우리 이 항상 이런 상생의 개념, 그리고 상극의 개념, 적절한 생과 적절한 극의 개념, 이 상생과 상극을 여러분들이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겠지만 중간에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아직도 애매할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목과 화의 둘의 관계는 상생입니까? 만약에 목과 화를 상생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음양오행입니다. 지금 고전의 음양오행은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씁니다만 이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여건과 야건이 상생정치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상생정치의 개념이 뭡니까? 여건, 야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자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목과 화의 개념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이죠.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때 자식도 부모를 똑같이 도와줍니까? 상생은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상생이 아닙니다. 그냥 편생이죠. 목생화, 목생화 이렇게는 말이 됩니다. 목극토 이건 말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 원의미에 맞는 말입니다. 목극토. 그러나 목과 토가 서로 상극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고양이가 쥐를 일방적으로 잡아먹지 쥐가 고양이를 같이 잡아먹지 않는 거죠. 토끼가 풀을 일방적으로 뜯어먹지 풀이 토끼 뜯어먹진 않죠. 그거는 편극이지 상극이 아닌 겁니다. 그럼 상생과 상극은 뭐라 하겠습니까?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은 이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것은 목, 화, 토, 금세 5개의 모든 고리가 완성이 될 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목이 단지 화만을 생해놓고 있어도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 것. 비겁성이 식상만 생해주고 있어도 식상성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자신을 생해주는 것. 이렇게 5단계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상생이 되는 것인 거고 상극이 되는 겁니다. 오행의 원의미는 똑같이 서로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 시각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행원의 상생과 상극이란 큰 흐름은 반드시 편생과 편극이란 모순 속에서 그 모순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즉 완성의 이면은 모순이고 모순의 이면은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인간 세계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모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등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더 큰 공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런 개념은 즉 재성을 추구할 때는 처음에 출발을 잘해주면 이미 이 개념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통상 정말 성공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정말로 성공하기를. 그럼 먼저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뛰어납니까? 그렇게 뛰어나도 운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에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요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 이 2가지가 음과 양으로 항상 작용합니다. 그 2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매고 꿈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떤 방법 갖고 성공했니 아무리 찾아도 그걸로써 일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답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현실은 항상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볼까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은 아주 경사가 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난리를 칩니다. 이제 막 권위가 쓰죠.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럼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이제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순간에. 자,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에 이 사람들하고 합격한 후하고 이 사람이 사법시험이 딱 발표하는 순간에 갑자기 실력이 쫙 상승합니까? 그렇진 않죠. 실력은 이미 시험을 봐놓고 발표할 때까지 이 사이에 실력이 아마 더 늘어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부해놓고 시험 보고 나서는 발표할 때까지 쉬죠. 머리 식히면서. 그래서 사법시험 볼 때까지 과정, 합격 불합격이 밝혀지기 전까지 과정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어떤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법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했다 소리 하면 그때부터 인정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하루아침에 실력이 갑자기 뜬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딱 땄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따는 순간에 갑자기 실력이 팍 늘어납니까? 박사학위를 딴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왜? 이미 박사학위 따기 전에 이 사람 실력은 갖춰져 있던 것인 거고 학위는 논문으로서 어떤 특정으로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실력이라는 개념은 그 학위로서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것이듯이 모두 현실에 보이는 것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닌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